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김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잇따른 규제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아파트나 빌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떤 투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을 가지고 지방의 소형 아파트, 수도권 빌라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월세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매달 나에게 근로소득 외에 수입을 또 많이 창출을 했었고, 시세 차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산을 많이 불렸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규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와 시세 차익을 통해서 지그재그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이죠. 이 공식은 제가 앞으로도 어떤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같이 보면서 지그재그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월세 수익을 내고 어디에서 시세 차익을 보느냐? 6.17 규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죠. 대출을 굉장히 막아놓으면서 너네 대출로 집 사지 마. 대출로 집 살 거면 실거주해. 기존의 주택들은 처분을 해. 이런 규제, 대출에 대한 규제였고요. 710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에 관련된 규제였어요. 그죠? 그래, 너네 집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세금 많이 내. 예,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앞으로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공포에 떨게 하겠다, 막 이런 굉장히 살벌한 이런 기사 문구들도 좀 강력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이렇게 억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지.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런 규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목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죠? 방법을 조금 바꿔서라도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것이죠. 근로소득만으로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중산층만으로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규제 안에서 우리가 목표한 바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것. 그러면 앞으로 이 지그재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규제에서 벗어난 것. 비주거용을 보시면 되겠죠. 상가가 있죠. 상가와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와 토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런 지그재그 투자로서 굉장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요. 임대를 놓고. 상가로 월세를 받고 토지에 투자를 해서 우리는 시세 차익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가나 토지는 너무 위험하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네, 자,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만 또 상가만의 그 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상가의 장점을 잘 살펴보면 주거용처럼 막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번 딱 임차인을 맞춰 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권리금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알아서 공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장사라는 거는요, 사는 거랑은 또 다르게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그들의 생계 수단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그 임차인이 그렇게 막 금방금방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가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살펴보고 배워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월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상가 같은 경우 굉장히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대출의 레버리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도 오래 놔둬야 된다. 오래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런데 땅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단기 매도를 해도 되는 땅이 있고요. 뭐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매도를 해야 좀 수익이 나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요, 대출의 레버리지, 토지도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땅이 막 오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가와 토지를 가지고 지그재그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보면서 지그재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내년, 후내년에는 오늘이랑은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하실 거고요. 이 규제가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만드셔야 해요. 자, 부자들을 보면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 없어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유명한가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실패를 많이 했고, 그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인생의 스토리. 그래서 뭐 책도 내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패하기는 싫죠. 예, 실패 안 하셔도 돼요. 그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을 갖더라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금씩 내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투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유 금방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규제 안에서 우리가 또 지그재그 투자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규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 예, 이것이야말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열정 가꾼 마음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모니콜.